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58세입니다. 평범한 주부였고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7년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7년 동안 며느리에게 속아서 150만 원을 빼앗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손자 생일잔치에서 쫓겨난 날, 제가 어떻게 진실을 깨달았고 어떻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손자 하준이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려고 갔던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우아한 피아노 선율, 그리고 제가 정성스럽게 포장해간 로봇 장난감, 선물,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그 파티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명단에 없으시네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며느리 지은이가 하준이 생일 파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머니인 제가 명단에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준이 할머니예요. 오늘이 제 손자 생일이라고요. 그때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마치 공주님처럼 우아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올해는 저희끼리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가족끼리만요. 가족끼리만이라고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제가 7년 동안 키운 손자,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준이의 할머니인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로비 안쪽을 슬쩍 들여다보니 최소 50명은 넘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조용한 가족 모임이라던 지은이의 말은 뻔한 거짓말이었죠. 가족이라고요? 그럼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동안 쌓인 모든 의심과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가족이시죠. 하지만 오늘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따로 하준이와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제가 이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남은 잔액은 고작 5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2억 원 중에서 말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를요. 이제부터 그 7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한 평범한 주부가 며느리에게 1억 5천만 원을 속아서 준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그 돈을 되찾았는지 말이에요. 7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저 혼자 키웠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청소일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죠.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만큼 기뻤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만났다고 했을 때, 아, 그때의 설렘이란. 드디어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했죠. 지은이는 정말 예뻤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말도 예쁘게 잘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비싼 과일 선물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어머니 말씀을 자주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게다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하고 증권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월급도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좋은 여자가 우리 민수를 좋아해 준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정말 착하세요. 이런 분 처음 만나봤어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콧날이 시큰해졌어요. 내 아들이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부모라면 다 아실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지은이는 정말 철저했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식은 200명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민수 오빠 친구들도 많이 오실 거고 제 친구들도 초대하고 싶어서요. 200명이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그런 큰 결혼식을 치르기에는 하지만 지은이가 워낙 간절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하준이가 태어나면 부모님 결혼식 얘기 들을 때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벌써 아이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 착한 며느리구나 싶었죠. 결혼식 비용으로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제 평생 적금의 거의 절반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5성급 호텔에서 했는데 지은이는 마치 공주님 같았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우리 민수도 그날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결혼식 해주셔서.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는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맞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어요. 지은이가 꼭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평소에 해외여행을 못 가봤는데 신혼여행만큼은 특별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수는 정말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여행 같은 거 시켜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발리에서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차 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수리비를 내야 해서요. 300만 원 정도 드는데 300만 원이요? 신혼여행에서 갑자기 그런 큰 돈이 필요하다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들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민수는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아, 네. 다행히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바로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바로 계좌로 돈을 보내줬어요. 괜찮다, 지은아. 무슨 사고든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다행이야. 너희 둘 다 다치지 않은 게 어디야. 다치지 않은 게 15사.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생각했어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전셋집 계약하려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집 문제였어요.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시집 가면 시댁에서 사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 집 문제는 중요하지. 어떤 집이야? 꽤 좋은 곳이에요. 민수 오빠 출퇴근도 편하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학군도 좋고요. 학군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역시 똑똑한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저는 또 흔쾌히 돈을 보내줬죠. 그리고 석 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갑자기 일시 상환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요? 이번에는 좀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라니까 젊은 시절에 공부하느라 빚을 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민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왜 일시 상환하라고 하는 거야? 제가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상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요즘 대출 규정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알겠다. 그런데 지은아, 이 돈은 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진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새 냉장고를 사야 한다고,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민수가 회사에서 워크샵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매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이었어요. 그리고 하준이가 태어났어요. 아, 그때의 기쁨이란 처음 하준이를 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준이는 정말 민수를 빼닮았어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제 피가 흐르는 손자였죠. 어머니, 하준이가 할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저도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하준이 출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응급수술을 해야 해서 800만 원 정도. 응급수술이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준이는 괜찮아? 지은이는? 네, 다행히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출산은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도 민수를 낳을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준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하준이 어린이집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영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는 곳인데 150만 원이요? 어린이집비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요즘 교육비가 워낙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비싸? 정말? 네, 강남 쪽이라 그런지 다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하준이 교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준이 교육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영어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고 음악도 그렇고 제가 모르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말이에요. 계산해보니까 총 7,2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 사이사이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준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지은이가 산후조리를 위해 조리원에 가야 한다고, 민수가 승진하려면 동료들과 회식비를 써야 한다고, 매번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거절할 수 없는 이유들이었죠. 그런데 하나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은이의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지은아, 가방이 새 거네? 아, 이거요? 민수 오빠가 승진 기념으로 사준 거예요. 민수가 승진했다고요? 그런 소식은 못 들었는데 하지만 아들이 승진한 거라면 기쁜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가전제품들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TV도 70인치짜리 대형 TV로 바뀌고 소파도 진짜 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로 바뀌고 지은아, 집안이 많이 바뀌었네? 네, 하준이가 잘하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TV는 하준이 영어 공부할 때 쓰려고 큰 걸로 바꿨어요. 하준이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이상했던 건 하준이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하준이 보러 가도 될까? 아, 어머니, 이번 주말은 하준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 미안해요, 어머니.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하준이가 어디 가기로 했다고, 그러다가 하준이를 우연히 만났을 때였어요. 지은이 몰래 하준이와 둘이 있을 때 하준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싫어해요. 뭐라고? 왜? 엄마가 할머니 오면 귀찮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돈만 주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지은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이의 착각이겠지.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바로 하준이 8번째 생일 파티에서 쫓겨난 그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7년 전에 2억 원이 있었는데 그날 잔액은 500만 원이었어요. 1억 5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하준이 어린이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하준이 할머니인데요. 혹시 한 달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하준이요? 한 달에 35만 원입니다. 지시 고를 35만 원이라고요? 저는 150만 원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혹시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추가 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모든 프로그램 포함해서 35만 원입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속았는지, 그리고 지은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바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머니? 갑자기 왜요? 만나서 얘기하면 될 거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지은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1시간 후 지은이가 왔어요.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말이에요. 그 가방값만 해도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지은아.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하준이 어린이집 비용이 정말 150만 원이야?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왜요? 내가 직접 어린이집에 전화해봤거든. 35만 원이라고 하더라. 이번에는 지은이의 얼굴이 확실히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아, 그건 기본 비용이 35만 원이고 영어 수업이랑 피아노 수업, 태권도 수업 추가하면 150만 원이에요. 그 수업들도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야? 아니요, 따로 학원에서. 그럼 그 학원들 이름 좀 알려줘. 내가 직접 확인해 볼 테니까. 그때 지은이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그리고 지은아,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가방 얼마야? 이건 내가 알아봤는데 그 가방 500만 원짜리더라. 네가 어떻게 그런 가방을 살 수 있어? 민수 월급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은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지은아, 나한테 정직하게 말해봐. 내가 준 돈으로 뭘 한 거야? 그제서야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정확히 말해봐. 제가 그 돈으로 쇼핑도 하고 미용실도 가고 그뿐이야? 아니요. 성형수술도 했어요.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짜리 성형수술이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 뭐가 있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스파도 가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왜 지은이가 점점 예뻐졌는지, 왜 옷차림이 화려해졌는지, 왜 제가 하준이 보기가 어려워졌는지. 지은이는 제 돈으로 자신을 꾸미고 친구들과 호화롭게 놀면서 저는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아, 그럼 네가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쉽게 돈을 주시니까. 너무 쉽게 돈을 준다고요?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제 노후 자금을 준 건데 그게 쉽게 준 거라고요? 지은아,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는 계속 사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돈 어떻게 갚을 거야? 그때 지은이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울먹이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뭐라고? 저한테 꼭 갚으라고 한 적도 없으시고 그냥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지은이가 뭐라고 하는 거죠? 지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주는 돈은 다 그런 거라고. 그 순간 저는 지은이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7년 동안 선량한 며느리 행세를 하며 저를 속인 그 진짜 모습을요. 지은아, 넌 정말. 어머니, 저희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니까 힘들어요. 간섭이라고요? 제가 언제 간섭했다고요? 저는 그저 손자를 보고 싶어 했을 뿐인데. 그리고 하준이도 이제 컸으니까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애가 혼란스러워해요. 하준이가 혼란스러워한다고요? 할머니를 보는 게 혼란스럽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요. 처음부터 제 돈을 빼앗을 생각이었고, 나중에는 저를 아예 가족에서 배제시킬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은아, 넌 정말 나쁜 여자구나.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악한 여자야. 7년 동안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내 돈을 훔쳐가고 이제는 내 손자까지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세요. 심해? 뭐가 심하다는 거야? 네가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방에서 저희 목소리가 들렸나 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는 민수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7년 동안 있었던 일들, 지은이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민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린이집에서 확인한 교육비 얘기를 하고 지은이의 명품 가방과 성형수술 얘기를 하니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이게 정말이야? 줄살이 우리 가사니. 지은이는 아직도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민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도 살기 힘들었잖아. 살기 힘들었다고 어머니를 속여? 그것도 7년 동안? 민수야, 넌 왜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내 아내잖아. 그 순간 민수가 화를 냈어요. 저는 민수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요. 지은아, 넌 정말 너무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으셨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민수야,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해?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칸장가나 사리에 시리섬에 그런 돈 매국의 섬이다. 애널 프로 그런 매국의 섬에. 지은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은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 만약에 저를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저는 민수와 이혼하고 하준이를 데리고 갈 거예요.
하준이를 데리고 간다고요? 제 손자를 데리고 간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는 하준이를 못 보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이제는 저를 협박하다니.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당한 게 충분했거든요. 지은아, 한번 해봐.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나?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지은이는 정말로 하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하준이 데리고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죠? 예지가 싫어져. 저는 민수를 달랬어요. 괜찮다, 민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준이는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싸워보자고. 법적으로 싸워보자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최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40대 여성이었어요.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었죠. 최 변호사님, 제가 며느리한테 7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속아서 줬는데 이걸 되찾을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가족 관계이다 보니까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의 카드 사용 내역, 성형외과 진료 기록, 명품 쇼핑 내역 하나하나 찾아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지은이가 스파에서 한 번에 50만 원씩 쓴 기록, 친구들과 해외여행 간 기록, 심지어 1천만 원짜리 성형수술까지 모든 게 제 돈으로 한 일들이었어요. 증거를 다 모은 후 저는 지은이에게 고소장을 보냈어요. 사기죄로 말이에요. 그러자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진짜 저를 고소하시는 거예요? 그래, 당연하지.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돈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건데? 네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 저축한 돈 500만 원이랑 매달 200만 원씩 갚을게요. 200만 원씩 갚는다고요? 1억 5천만 원을 200만 원씩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요. 지은아, 그럼 6년 넘게 걸리겠네? 죄송해요, 어머니. 그것밖에는 안 돼. 그런 식으로는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친정에서 돈 빌려서 한 번에 갚아. 친정에서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며칠 후 지은이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김 여사님, 저희 지은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고소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단인 고소는 심하다고요? 7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속여서 가져간 게 심한 게 아니라 고소하는 게 심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보낼 건 아니잖아요. 지은이는 하준이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은이 어머니는 계속 사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7년 동안 충분히 참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하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아, 하준아, 할머니야. 어디 있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울먹울먹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준아, 지금 어디 있어? 엄마랑 어디 있는 거야? 모텔이에요. 엄마가 계속 울어요. 모텔이라고요? 지은이가 하준이를 데리고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고요? 하준아, 주소 알아? 할머니가 찾아갈게.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멀리 가자고 해요. 멀리 간다고요? 설마. 저는 바로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최 변호사님, 지은이가 하준이 데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르신, 지금 바로 출국 금지 신청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출국 금지 신청을 한 지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여사님 며느리분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지은이가 하준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가려다가 공항에서 잡힌 거예요. 저는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경찰서에서 하준이를 만났을 때, 그때의 기쁨이란, 할머니, 하준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같이 울었어요. 하준아, 할머니가 있잖아. 이제 괜찮아. 지은이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뻔뻔했어요. 저는 제 아이와 여행 가려던 것뿐이에요. 왜 체포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어요. 사기죄, 그리고 미성년자 유괴까지. 3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 한지은은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 유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지은이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단호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행위로 가족 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하준이의 양육권도 제게 주어졌어요. 지은이는 하준이를 볼 권리를 잃었어요. 판결 후 지은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하준이만은 늦었어 지은아. 넌 이미 엄마 될 자격을 잃었어.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어요. 그게 제가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민수와 지은이는 곧 이혼했어요. 하준이는 저와 민수와 함께 살게 됐고요. 처음에는 하준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가 없어진 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하준아, 엄마는 멀리 갔어. 하지만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지은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하준이에게는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준이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수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변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한심했죠? 아니야, 민수야. 넌 착한 아이였어. 사람을 너무 믿었을 뿐이야.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민수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하준이도 더 잘 돌보고. 그리고 1년 후 민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수진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수진 씨는 지은이와는 정반대였어요. 소박하고 진실하고 하준이를 정말 아끼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결혼하는 게. 물론이지, 민수야.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수진 씨와 첫 만남에서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어머니 하준이를 제가 잘 돌볼게요. 진짜 제 아들처럼 생각할게요. 수진 씨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은이의 가식적인 말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민수와 수진 씨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하준이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수진 씨를 진짜 엄마처럼 따르고 수진 씨도 하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정말 좋아요. 하준이가 웃으며 말할 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게 잘했다고요. 지은이는 가끔 편지를 보내요.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돈도 조금씩 받고 있어요. 지은이가 친정 도움을 받아서 일부 갚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기로 했어요. 다 받으려면 아직 몇 년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받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58세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단호해야 해요. 저는 7년을 허비했지만
그래도 결국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지은이는 며느리였지만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남남이었지만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민수가 있고, 하준이가 있고, 수진 씨가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도 감사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정의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조금 늦더라도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58세에 찾은 이 행복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켜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준이가 자랄 때까지, 아니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 아이들을 지키고 사랑할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년간의 속임수,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 하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감사합니다.